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 또 이 소리 하고 만다. 네, 올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하고 만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4일 앞에 두고 한 주 빨리 저희가 보통은 이제 월 말에 했었는데 한 주 빨리 토요일 밤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그 사이에 지난 11월에 저희가 하고 만다를 하고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저희 고명은 작가님께서 교보 출판 어워즈에서 한강 작가님과 더불어 올해 작가에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하고 만다에서 좋은 네. 에너지로 네.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전국에 강의 다니면 오늘도 낮에 강의하고 왔는데 네. 사인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하고 만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합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올해의 작가상을 받게 돼가지고 네. 저는 진짜 제가 이제 개그맨에서 작가로 책을 사실 5권 출간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도 그렇고 보는 분들도 조금 이제 아직 요만큼의 그게 남아 있었는데 네. 이제 완전한 작가로 그러니까요. 좀 네. 인정받는 그런 상을 받아서 저도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으시도록 네. 제가 또 열심히 네. 글을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인 거냐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카톡 이제 저희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축하드립니다. 뭐 너무 워낙 네.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카톡 축하드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카톡 저희 드리고 나서 생각을 제가 딱 든 게 말 그대로 MBC 공채 개그맨을 하셨다가 네. 작가로 전향을 했는데 네.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그계로 치면은 연예대상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아마 확실한 건 개그맨 분들 수보다 작가 한 해에 출판되는 그 책의 작가들의 수가 훨씬 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6만에서 7만 권 와, 사이. 6, 7만 권 이런. 중에 올해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올해의 작가상이라 그래서 예. 분야별로 나눠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자기개발 분야에 음. 이제 제 책이 자기개발 카테고리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어요. 문학, 뭐 경제, 경영, 과학, 뭐 다 해서. 에세이 뭐 다 합쳐서 한 명을 뽑는데 이번에 공동수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더욱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고 만다가 이 정도 클래스입니다. 올해 작가님과 매달 심지어 특별히 모시는 게 아니고 매달 고정으로 이렇게 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리 예. 이 하와이 대저택과 고명환과 하고 만다 정말 그 에너지가 네. 우리가 진짜 그 처음 시작부터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예. 뭔가 이 에너지가 쫙 맞아요. 모이면서 내년에는 큰일 한번 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네, 이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꽝 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잘 쌓아가고 있고 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맞아요. 네. 지금 막 여기에 양자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뭔가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네, 파동이 네. 예. 언제 한번 내년에는 여러 가지 한번 바쁘게 저희 둘 다 또 내년에도 바쁘겠지만 네. 한번 이벤트를 원래 올해 뭐 가을이나쯤에 뭐 한강에서 저희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 워낙 바빴어요. 예, 또 고명은 작가님 또 좋은 일도 있으셨고 워낙 네. 이게 더 바쁘게 되시면서 네. 예, 크리스마스
2부 크리스마스 닭 강연이 잡히셨다고. 네. 엄청난 정말 네. 엄청난 스케줄을 지금 연말 스케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육지도에서 올라오셨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서울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오늘 와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문라이트 나영님이 만나본다 하셨는데 진짜 뭔가 또 하대님하고 저하고 만나본다. 또 네. 우리도 이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랑은 또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기획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만나 봅시다. 예, 만나본다 너무 좋네요. 예. 네. 저희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한번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뭐 생각보다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전에 이제 저희 진행하고 있는 3단지 북클럽 커뮤니티 공지 글을 올려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거기 댓글에 이런 댓글 있었어요. 오, 하대님 그 독서 모임 다녀오셨나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3단지 북클럽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저희 북클럽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있고요. 네. 작가님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 특별 게스트로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에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하잖아요. 그때 한번 구명헌 작가님을 모셔볼 수 있도록 또 제가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대님을 그 저의 본부인 통영 욕지도로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하대님과 우리 스태프분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제가 묵는 펜션에 뭐 그 밑에까지 오면 한 4, 50명은 뭐 가능하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거기 오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좀 늦은 밤까지 모닥불 피워놓고 또 이렇게 책이라는 게 그런 또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또 이제 이따가 책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좀 깊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강연하면서도 질의응답하면 네. 사실 사실 2, 3분, 5분에서 맞아요. 끝나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좀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진짜 고민거리나 아니면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 같은 게 이렇게 불쑥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지금 요 팀을 그대로 요 장비랑 다 들고 가서 욕지도에 탁 펼쳐놓으면 엄청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날 좋을 때 진짜 뭐 야 진짜 예. 제가 지금 봄밤 예. 가을밤 뭐 이럴 때 진짜 어제요 내가 어제 이틀 전에 네. 이게 그 실제 그 이틀 전에 찍은 거예요. 이틀 전에. 거기 펜션에서 찍으신 건가요? 펜션에서 좀만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야. 와. 그러니까 여기 약간 날씨가 이래요. 이게 이틀 전이란 말씀이시죠? 네네. 이틀 전에 초점 잘 맞았다. 이틀 전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바람만 안 불면 그냥 얇은 긴팔 티 하나면 입고 있어도 와.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탁 앉아가지고 자연을 벗삼아 아니 정말 책은 좀 자연을 벗삼아서 얘기를 해야 또 어떤 그런 뭔가가 너무 좋네요. 이 화학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뇌에서 가슴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전율이 이게 네.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거의 한 50인분 정도까지도 한 방에 요리를 합니다. 맞아요. 또 저는 그렇게도 제 후배들 데려가서 많이 해봤기 후배분들께, 때문에 예. 뭐 막 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프로젝트 한번 추진해 보면 정말 네. 한번 잘 기획해 보겠습니다. 벌써 내년에 할 일이 너무 꽉 찼는데요. 하고 만다.
우리 요거 한번 시작하고 하시죠. 네, 한번 하고 시작해야죠. 우리 2024년 연말 마지막 네. 하고 만다. 예. 한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둘, 셋. 셋. 하고 만다! 예, 여러분,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상식도 하고 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하고만다도 여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시작을 하면서 작가님 신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대님 신간 나오고. 네. 저희가 또 이런 고전들 얘기하고 또 이제 지난달에는 세스 고딘의 책 네. 이번 달에는 또 사이토 다카시의 책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훅 갔습니다. 네. 정말 올해 정말 훅 가셨죠? 아, 그럼요. 저 진짜 올해는 너무 빨리 지나가. 고개를 쭉 이렇게 하니까 네.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정말 정말 터프한 한 해를 보냈는데 네. 2025년에는 작가님도 네. 저도 저희 팀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편집본으로 또 보실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다 2025년이 2024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진짜 그럼요. 하고 만답니다. 예. 우리 하고 만다를 함께 해주시면 예.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저는 제가 이제 긍정학원도 매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꾸준하게 쌓이는 힘에 저는 너무 요즘 매료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여름부터 했으니까 맞아요. 예. 벌써 이제 반년 지나갔잖아요. 네, 네. 또 내년 함께 쭉 하시면 네. 아마 내년 요맘때만 되셔도 네. 아마 쭉 우리랑 함께 해주신 분들은 네. 아마 개인으로도 내년 이맘때 되면 맞아요. 이게 두세 달에서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네. 내년 이맘때까지 정말 잘 따라오시면 책으로 하면 한 18권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내가 뭔가 변했다.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한 단계 높아졌다. 그리고 나한테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이런 거를 분명히 느낍니다. 네. 진짜 공감하고요. 네. 예. 이게 벌써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반년을 했어요. 네. 예. 한지 진짜 해보시죠. 이렇게 막 한지가 네. 엊그제 같은데 거기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하고만다 지금까지 하고 내년 뭐 여름까지 하면 1년이잖아요. 네네네. 12권의 책을 통한 저희가 대화를 네. 나누잖아요. 네. 12개의 챕터로 구성된 저희가 책을 엮어보면 아, 이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을 너무 좋은데요? 엮어보면 네. 또 이것도 또 굉장히 좋은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또 12권이면 뭐 들었어요. 너무 네, 네. 풍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또 문득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하고만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고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내년 이맘때까지 딱 저희랑 함께 들으시게 되면 정말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저는 또 생각이 든 게 이렇게 하고 만다 막 이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딥토크와 이런 얘기들을 무대 본 애드립에 이런 대화를 그리고 이런 여러분 잘 될 거예요라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고 하고 만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 방송이 뭐 공중파건 종편이건 넷플릭스건 유튜브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진짜 저희 이 하고 만다 프로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둘이서 뭐 경제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채널들은 굉장히 많죠. 정말 많은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프로는 진짜 없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너무 있고 그래서 더 이게 하고 만다에 더 애정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없기 때문에. 박다민 님이 하고 만다 책 예약합니다. 책 이름도 하고 만다네요, 그냥. 오. 약간 지대너벽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도 나고. 예. 그리고 뭐 책도 하대님 알아서 쓰시고 저 알아서 써서 우리는 서로 알아서 쓰고 만나서 그냥 서로 편집자한테 줘서 알아서 엮어주세요 이러면 그게 저는 그 날것의 느낌이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고 네. 하대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정말 그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우리가 그 모이기 10분 전, 15분 전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는 거를. 네. 근데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충실히 너무나 준비해 오고요. 그럼요. 각자 충실히 또 이게 책이라는 게 저도 이제 같은 책도 30대에 뭐 그리고 32살에 35살에 전혀 또 다른 부분이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제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하대님 살아온 네.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뭐 이런 걸 얘기합시다 얘기 안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훔친 부분, 하대님이 훔친 부분 네. 이렇게 해서 함께 얘기하면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서 이 하고 만다가 저는 이런 형식으로 유지되고 또 너무나 잘 유지된 게 난 너무 좋아요. 막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 저 지금 여기 제 노트북 너머로 여기 보이는데 정말 또 깜지처럼 빡빡하게 또 이렇게 해오셨어요. 네. 해오셨고 저도 저는 항상 이제 책에 보통 메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찾다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노트북에 저도 네. 다 정리를 해왔고 심지어 오늘은 제가 이거 읽다가 뭐 생각이 나서 막 외국 논문도 뒤져보고 왔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각자 그냥 알아서 알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는 100% 유기농 무가공 네. 무정제된 방송입니다. 예. 네. 오늘 책은요. 정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작가의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네. 책이죠. 이 사이토 다카시는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그냥 개인이거든. 여기 이 사이토 다카시는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대 법대일 텐데 네.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강단에서 교수로 또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책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만큼 또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건, 이 책 뭐 많이들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뭐 저희가 약간 고전을 처음에 이제 다루기 시작했듯이 자기계발서에서도 일종의 고전 같은 느낌으로 인류의 조건 오늘 한번 사이토 다카시의 인사이트를 저와 고명은 작가님이 훔쳐서 저의 생각, 고명은 작가님의 생각을 버무려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MNO님께서 노란색이 빵 뜨면서 또 순간 저도 또 한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자본주의의 미소를 짓게 하는 네. 만원 감사드립니다. 네, MNO님, 네, 하고만다를 접하고 고전을 마른 스펀지처럼 흡수 중인데 제가 가진 스펀지가 아주 작은 스펀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요즘 드네요. 하셨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이제 네. 뭔가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다 차곡차곡 저장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하셨는데 본인이 고전이든 책을 읽어가시면 저절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 자체가 사라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꾸준하게 책이 좋아서 이런 느낌으로 읽어가시다 보면 그런 걱정 없어지고 보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펀지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고 뭔가 속에 남는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안에는 남아 있어요. 제가 정말 강의를 막 하다가 어떤 날 이렇게 신나서 뭔가 막 오를 때 있잖아요. 네. 20년 전에 읽었던 전혀 내가 기억하지 않았던 그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믿으시고 그렇게 읽어가시면 내가 기억해서 그게 쌓여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저절로 그냥 쌓여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문득 하고 이제 내가 역량이 쌓여서 튀어나오게 되니까 한번 그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곡차곡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스펀지가 작은 스펀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거든요. 발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인류의 조건인데요. 일단 가장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 1분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인류,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제가 생각하고 해석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뭐 전체 1등, 뭐 상위 1%, 상위 10% 이런 인류가 이런 게 아니고요. 최고 버전의 내가 되어봐라. 나도 여러 가지 버전의 내가 있을 텐데 아마 스스로도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 어렵긴 하지만 내 버전이 지금 3류인지 2류인지 1류인지 이게 나도 분명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또 얘기하자면 뭐 이제 양자역학 쪽으로 가서 뭐 다중우주론 뭐 정말 뭐 이 불확정성의 원리 막 이렇게 얘기 풀어가면은 막 또 무한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여러 버전의 여러분이 다 지금 이렇게 양자 수프 상태로 퀀텀 수프 상태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러 버전의 여러분 중에서 최고 버전의 내가 되면 그 돼서 하는 그 일에서 내가 최고 버전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서 내가 상위 10%, 상위 1%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돈은 자연스럽게 또 나를 따라서 오는 그런 인류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 사이토 다카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훔치는 힘, 첫 번째. 이 책의 요약을 하자면 1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훔치는 힘, 이건 모방이고요. 두 번째는 요약하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진하는 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버전의 인류인 버전의 당신이 한번 되어봐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책이 저는 네. 그 박문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본 박문호 교수님 강의 중에 유일하게 자기계발서를 얘기하셨어요.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을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 지금 얘기하신 세 가지 중에 그때 딱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훔치는 힘. 훔치는 힘.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동영상 강의를 보고 또 누군가 하대님, 저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요. 예수님도 안티가 있고 부처님도 안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이 저는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 후배들이 요식업하는 친구들도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뭐 이렇게 좀 배워보러 가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가면 이 책의 표현대로 잘 훔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특유의 그게 있어요. 비판부터 해요. 그러니까 평가부터 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한 후에 그게 이제 비판으로 이어지면 안 훔치려고 그 비판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장사 잘하는 후배들 보면 아무리 맛없고 장사 안 되는 집 가도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집은 왜 장사가 안 되고 왜 음식이 잘 안 팔리고 이거를 딱딱 캐치해서 맞아요. 훔칠 것만 딱 훔치고 여러분 그게 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거를 훔칠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되 그 비평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그 잘 훔쳐야 된다는 이 개념을 오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박문호 교수님도 이 책 한 권 얘기하는데 딱 그 훔친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저는 훔치는 힘에 대해서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 장인들이 이제 그 자기 제자들에게 네. 물론 뭐 그 말로 안 가르쳐 준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있는데 사실은 말이라는 게 언어가 너무 이게 도구가 작은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이가 3, 40년, 50년 동안 이 어떤 이 명품에 대한 이거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연복 셰프님하고 요리쇼를 한 10번 했는데 탕수육을 만드시는데 네. 와, 그 바삭함이 정말 겉바속촉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셰프님이 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요리쇼 하실 때도 이 정도 이렇게 주르륵 이건데요. 근데 내가 셰프님 주르륵도 있고 주르륵 명환 씨 한번 만져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제자들 중에 훔친다는 거는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장인 스승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갈리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훔치려 하는 그 제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할 때도 그냥 내가 이 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네. 저 책에서도 얘기하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그럴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럴 때 있어요. 아, 거기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네. 그리고 저도 강의 들으면서 예전에 아,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러면서, 그리고 저 내용 내가 알아. 이거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저 내용 내가 알아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저 내용 내가 아는 거랑 그거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한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아, 저 내용 나도 알아. 저 내용 내가 알아. 이러면서 그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 저자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를 오히려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여러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느냐. 이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내가 잘 훔쳐서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훔치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독서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 이 책을 읽으면 이 안에서 뭔가 지혜가 나한테 오겠지라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아예 타겟을 좀 저는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네. 이 책에서 나는 뭐 이런, 내가 만약에 외화를, 아, 내가 달러를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나도 국내에서 지금까지는 원 한번 벌어봤는데 내가 그래 2025년에는 내가 달러를 한번 벌어보자. 나도 외화를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뭐 요 책에서는 내가 외화 버는 법에 대해서만 한번 찾아보겠다. 그거를 한번 훔쳐보겠다. 어떤 요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면,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저는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도 딱 포인트가 꽂혔던 부분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거나 하면 뭐 뻔한 얘기 하네, 뭐 당연한 소리 하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뻔한 얘기다, 당연하다, 그 누가 모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경험하고 치열하게 들어가서 부딪히고 하는 그 삶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예, 전혀 저희가 말하는 내 최고 버전의 내가 되어보자. 네. 그런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네. 분명히 뻔한 얘기고 다 안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뭐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에서도 그러거든요. 아까 장인 그 이연복 셰프님이 이 주르륵, 네. 예, 이 주르륵이 어느 정도인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이토 다카시는 안목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책에서 안목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겁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예,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도 읽을 때 예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자세, 아까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비판부터 하고 보는 그런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습성? 네. 그런 관성이 있어서 책을 읽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이토 다카시 뭐 얼마나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저희 책이라면 뭐 하와이 대저택 아니면 고명환 작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얘기를 써놓길 뻔한 얘기 써놓 이런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은 내가 필요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필요해서 보는 거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내가 배우려고 흡수하려고 내 스펀지로 흡수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떤 책이든 간에 일단은 이거 어디 한번 그래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내가 제대로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거를 이거 완전 내가 가져온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그 아까 정말 그 안목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절대
해보지 않고는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아무리 이론 그리고 뭐 플랜, 계획, 그다음 분석 아무리 철저하게 뭐 백업 플랜 뭐 이렇게 해놔도 진짜 막상 해보면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조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암묵지는 말 그대로 진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어떤 이 안에서도 뭐 야구 선수 얘기도 하고 네. 뭐 투판 선수 얘기도 하고 중간에 그러는데 사실 그 또는 이 말이라는 게 네. 정말 자기가 깨닫기 전에 그 어떤 단계가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말로 전달했다가 이게 오히려 잘못 갈 수가 있기도 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면 시라는 글씨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시라는 글씨가 말씀 한자로 쓰면 말씀언변에 절사자 이렇게 해놓은 게 시라는 게 이 절에서 쓰는 말이 같은 게 시구나. 그러니까 절에서 쓰는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걸 전 너무 이해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이거를 어떤 베이스로 한번 네가 스스로 깨달아 봐라지. 예전에 아마 그 스승님들도 자세하게 가르쳐 줬었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오히려 우리 인간은 이게요 뭔가 편하게 배우잖아요. 잘 안 와닿고 내 안에 있는 게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끈질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 이런 거를 겪어야 그러니까 그 스승 밑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가 간절함이 생겨야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떠먹여주면 사실 안 된다는 거를 이 안에서 예를 드는 뭐 그 투판 선수의 아버지 그냥 계속 지켜만 본다고 하잖아요. 지켜만 보고 말로 저 때는 그 성장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말을 해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고 그때 잘못 얘기했다가 잘못 변할 수 있고 그냥 지켜봐 준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인류로 가는 길이 사실은 저는 어렵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인류로 가는 어떤 방법이 좀 이렇게 플랜이 짜져서 그래서 저는 훔치는 힘 다음에 저는 이 추진하는 힘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백종원 대표님 유튜브 봐도 예전에 백종원 대표님 한창 요리 배울 때는 뭐 이런 막 레시피 이런 공개 막 유튜브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요식업 하는 분들이 진짜 저 집의 소스 맛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진짜 아무리 뭘 찾아봐도 못 찾잖아요. 네. 진짜 그 집의 밤에 그 쓰레기통을 쓰레기통. 가서 많이 그 들어있는 비닐 있잖아요. 그 집에서 쓴 그 재료 버린 거 그거 비닐 많이 훔쳐가는 게 진짜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공공연한 그거 진짜로 훔쳤어요. 네. 네. 그 쓰레기 비닐을 이제 버려놓은 거니까 사실 주워온 거죠. 네. 그거 갖고 와서 다 펼쳐놓고 야 이거 중에 또 본인이 조합해가지고 왜냐면 그거 본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이게 그 향이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또 조금씩 넣어보고 결국은 근데 깨닫는 건 자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추진하는 힘은 그야말로 추진이죠, 그죠? 추진. 근데 추진이 이 훔치려는 의도가 강해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류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류가 되시는 그 틀을 여기에 틀 얘기도 나오지만 딱 어떤 구조를 딱 짜줘서 저는 이 책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었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사실은 한 올해 초 정도, 1년 전인데요. 영상으로도 사실 이 책을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좀 와닿는 키워드가 좀 다른데요. 이번에는 유독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숙달이라는 표현을 네. 쓰지 않습니까? 예, 숙달. 결국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이런 힘이 뭔가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들이고 숙달 어떤 거에 숙달된다는 게 그게 바로 인류가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예. 이게 이 사이토 다카시가 원래 뒤에 그 역자 후기 보니까 네. 자기가 출판사에 얘기한 제목은 숙달의 비결. 아, 원래 자기는 숙달의 비결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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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했더니 네. 뭐에 대한 숙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라고 어. 해서 이제 또 우리 저자들은 또 출판사 분들의 얘기를 또 듣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류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본인도 찬성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류가 되려면 그야말로 숙달이 돼야 하고 저는 이제 숙달의 경제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오늘이 긍정학은 1117일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이런 게 숙달이고 여기서도 꾸준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결국은 우리가 우리 하고 만다도 내년 여름 아니면 연말까지 가면 12권, 18권 꾸준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최소 1년 반 정도는 뭔가를 하신 후에 내가 변했다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2달, 3달 요 정도 해서 내가 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사고의 틀을 좀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숙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우리는 사실 숙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네. 숙달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숙달이라는 말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달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숙달은 결국 꾸준함. 저는 제가 인류로 가기 위한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올해 작가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혼자 상 받고 그날 밤에 누워서 야 내가 어떻게 올해 작가상을 받았을까. 나도 이제 내가 내 원인을 어떤 비결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보자. 네. 왜냐면 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진짜 알려주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누워서 물론 책도 읽고 근데 책 읽는 것도 저는 제가 여러 책에서 밝혔지만 저는 일주일에 3번 남산도서관 가겠다. 네. 그게 사실 거의 10년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태원 쪽에 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일주일에 3번 도서관 가는 거, 그 다음에 1117일째 긍정학을 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2개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베이스엔 당연히 책인데 네. 이 꾸준함이 나를 올해 작가상을 받게 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1년은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겨울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 사이토 다카시가 얘기하는 이 숙달의 경지에 여러분들 중간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독서를 하시고 우리 하고만다를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면 내년 이맘때 되시면 크리스마스 때 인류가 되신다고 내가 장담합니다. 이 말 끝나자마자 갑자기 주황색이 똑같은 아니 에메노님이 맞죠? 뭐 예 같은 분이에요. 예. 에메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이 페이스를 이어가실 건가요? 라이브 방송 내내. 1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하는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추진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나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게 해주는 게 책의 힘이에요. 에메노님 그리고 저 시청자 여러분님. 왜냐면 책이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책을 읽으면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나도 내가 던지지 못했던 이 사이토 다카시가 또 질문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누구죠? 장립고다르였나요? 하여튼 일본 그분이 아니 장립고다르가 아니었나? 하여튼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 영화 찍으시는 릭 베송 감독이었나 보다. 레용 아니? 택시 릭배송. 릭 베송인지 장립고다르인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용 중에 질문을 예를 들면 질문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AI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써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영화 감독에게 본인에게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작가한테 독서가들한테 본인에게 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너무 좀 뻔한 질문이고. 근데 우리도 사실 저도 예전에는 보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이토 다카시가 얘기하는 질문력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질문을 잘 던져야, 우리가 여러분 챗GPT 사용해 보시면 질문을 잘 던져야 좋은 답이 나오죠. 좋은 답이 나와요. 예, 그죠? 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숙달의 경지에도 사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되자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세상의 사회의 시선을 높여서 결국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왜 그 여기 나오는 일하는 그 분이 왜 그 영화 감독에게 네. 그 감독님의 영화가 늘 1시간 예술 영화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프랑스 영화들 예술 영화들 보면 3시간 50분 뭐 막 4시간 넘어가는 영화도 있고, 근데 이분은 이 여기 나온 책에 나오는 그 감독님은 거의가 1시간 30분이니까 이분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이랬더니 이분이 사실 거의 인터뷰할 마음도, 자기 편집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서 약간 건성건성 대접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걸 딱 밀쳐내고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 감독의 예술이라 그래도 이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 이 관객을 고문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에 물꼬를 텄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잘 던졌을 때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요즘 너무나 느끼거든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잘 던졌을 때의 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외화벌자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강의 가면 제가 좀 내년에 여러분들이 한번 던질 질문 중에 예를 든 게, 여러분 진짜 많은 질문을 던지시겠지만 연말에 나도 진짜 내년에 딱 1달러만 외화를 벌어보자. 이런 어떤 질문. 그러면 내가 그래 나도 뭐 1000달러 10,000달러가 아니라 1달러만 외화를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조금씩 읽다 보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그러면 뭐 유튜브도 해볼 수 있고, 뭐 아마존에 내가 어떤 물품을 등록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질문 던지면 책도 그런 쪽의 책을 찾아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저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던 역량을 발견해내는 분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한번 잘 던져보시면 우리 하고만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내년에 1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아직 외화를 한 번도 벌어보신 분이 없다면, 저는 그게 또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또 선진국이 되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외화를 벌어본다면.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달러로 입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마존 또는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요식업을 하니까 저는 지금 밀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메밀국수 아니면 잡채를 해외에 한 팩이라도 팔아보겠다. 그게 이제 제 내년에 또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요즘 이러면서 책을 읽는 게 너무 제 안에서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저의 지났던 경험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꺼내보게 되고, 저절로 방금 뭐 외화 얘기하셨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미국 주식을 한 그렇죠. 주라도 사보자. 네네네. 네,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네. 이 기업이 비전이 있다. 네. 확실히 한 주라도 사보면 그게 또 이제 외화벌이도 될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숙달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 이름을 아는 것이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라는 저희 오래된 관용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하나를 알려주면 어떻게 열을 알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줬는데 2개를 알았다, 3개를 알았다. 그건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를 10%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90%를 다 흡수해서 그걸 100%를 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관통하는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 우리가 뭐 삶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합니다. 삶은 뭐 등산과 같다. 뭐 산 정상을 오르는 과정과 같고, 뭐 이런 비유를 할 때 사실 등산하고 삶하고
사는 진짜 실제 리얼 라이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거를 예를 들어 뭐 아니면 뭐 농구 경기 스포츠와 비교를 하고 슛을 많이 던져야 들어가지 야구 네.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칠 수가 있지 100번 휘두르는 거하고 1000번 휘두르는 거하고 안타를 1000번 휘두르면 100번보다 안타 10배 안타를 칠 확률이 10배 높아지는 거 아니냐.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된다. 이런 스포츠하고 우리 리얼 라이프하고 비교하는 게 그게 맞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삶은 이렇고 하는 게 관통하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유를 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고 실제 삶에 또 적용해 보니까 진짜 그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 이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알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이 의미 뭐가 도고 레고 이걸 알게 되면 결국 이제 반복의 과정을 네. 거쳐서 말 그대로 숙달의 과정 네. 그거를 개 이름을 알면 깨닫게 되는 거고 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숙달만 하면 이 숙달은 반복입니다. 이 반복을 해서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사실 어떤 곡이든 악보가 있다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 이거 읽으면서 작가님이 떠올랐어요. 아니 개그맨을 하다가 네. 작가를 해서 근데 또 작가를 해도 또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저도 떠올랐습니다. 저 직장인일 때도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잘했거든요. 네. 내가 전혀 다른 분야지만 지금 이렇게 저도 작가로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고 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저는 설명드리기가 저도 이게 왜 평소에 어려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장인일 때 진짜 열심히 하고 그때 하면서 부딪히면서 깨닫고 또 인정받고 내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음표가 돼요. 전혀 다른 일인데 공공기관 다니던 그 직장인의 삶하고 지금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걸 했다고 지금 이걸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암묵지 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 주르륵 네. 이연복 셰프님의 그 주르륵 그 밀도 농도가 반죽의 농도가 그 정도가 돼야 된다. 뭔가 관통하는 뭔가를 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래서 개 이름하고 똑같은 것도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재미없는 일, 재미있는 일 전부 다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그래서 효과가 좋은 성과를 잘 내는 그 메커니즘 원리를 안다는 게 피아노로 치면 개 이름을 악보를 볼 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반복을 통해서 숙달의 과정을 통과해내면 숙달이 되고 최고 버전의 당신이 될 수 있다. 인류가 그게 인류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책의 한 중후반부 가면은 에너지의 집중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바둑에서는요. 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득을 취할 줄 알아야 바둑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바둑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3개를 버리고 네. 10개를 선택해야 이기는 게 바둑인데 3개를 버리고 10개를 선택하는 건 쉽다. 네. 네. 그런데 10개를 버리고 11개를 얻는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삶에서 실제로 망설이고 선택하지 못하고 네. 뭐 번역은 다르다고 하지만 버나드 쇼가 네. 내가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네. 줄 알았다. 실제는 원문은 이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 뭐라고 하죠? 번역을 좀 이렇게 의역? 그렇죠. 의역이 네. 좀 된 건데 뭐 굳이 버나드 쇼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내가 훅 간 거죠. 그냥. 네. 10년 전에도 언젠가였는데 지금도 똑같이 언젠가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에너지의 집중 그 바둑돌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고 내 인생 경로에서 지금 이 순간 내 1순위가 무엇인가 그 1순위가 명확하다면 지금 눈앞에 바둑돌 10개를 버리고
나중에 11개를 취하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 네. 11개가 1순위라면.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정말 그거를 원한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이 있으신데 그게 정말 우선순위의 1순위라고 하시는데 실상을 보면 취미 생활하듯 하고 계세요. 네. 예. 왜 취미 생활하듯 하고 있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 이게 바둑돌 11개 저거 얻는 게 내 우선순위 1순위이긴 한데 요거 7개짜리 요 집도 버리기가 아깝고 네. 여기 눈앞에 요거 9개 이거 어떻게 버려? 네. 10개 나 회사도 가야 되고 나 이거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애정 내가 정말 배드민턴, 테니스 나 이런 주말에 이거 치는 낙으로 살아 골프 뭐 이런 거 치는 낙으로 살아 이것도 난 포기할 수는 없고 아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이거 나 재밌는 거 유튜브 영상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 시리즈 내 이거 하나는 꼭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또 친구 뭐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저녁 식사 이런 것도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 에너지는 적당히 분배하거나 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중시키는 겁니다. 네.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그 태양빛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괜찮잖아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도 괜찮아요. 근데 돋보기를 비추면 종이가 타거든요. 화상을 입고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포커스해서 집중시키는 거지. 물론 뭐 투자나 뭐 이런 데서는 분산하고 배분하고 이런 게 리즈너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내 최고 버전에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에너지를 분배나 분산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진짜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집중을 하려면 나머지 것들을 배제하고 포기하고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네.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좀 전에 지금 올라갔는데 예.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요? 행복이님이 네. 물어보셨는데 간절함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이 에너지에 집중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네.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 집중을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잖아요. 네. 메밀국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대가 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뭔가 막 요식업이면 진짜 맛있게 정말 최고의 그 뭐 양도 좀 많고 가성비 있게 그렇게 딱 만들면 잘 팔렸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장인 정신 갖고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몇십 년을 해서 만들어도 안 팔리더라.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플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넘어서서 그래서 제가 인문학이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해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아서 그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잘 맛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는 이유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360도 방향으로 우리는 다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간절함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있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뭔가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도 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그 시선의 높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높은 곳에서 시선이 높아져서 보게 되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가 보이고 2025년에는 30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메밀국수에 이때는 이제 당뇨에 대한 이슈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메밀국수가 원래도 당뇨에 좋지만 좀 더 당뇨에 좋은 뭔가를 연결시켜서 2027년쯤에는 그런 신제품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메뉴 개발에 있어서 집중을 이제 당뇨라는 거를 트렌드를 읽어내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트렌드가 이제 책을 읽어서 아까 간절함이 아니고요. 행복이님. 독서를 통해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가 보이니까 아까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세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 당뇨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2,100만 명이라는데 그러면 암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막 자녀들이 그 당뇨 인자를 갖고 태어났을 때 그 당뇨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에 그럴 때에 내 상품에 맛이 꼭 그냥 건강합니다 보다 요 제품은 맛도 맛있고
당뇨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효과가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겨놓고 싸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잘 훔친다도 사실 우리가 독서도 에너지 집중이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사실 연결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집중도 저도 아까도 또 같은 얘기 또 반복해서 합니다만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를 얻겠다 보다 저는 한 가지를 타겟으로 딱 얻겠다 집중 이런 식의 어떤 집중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우리가 360도로 너무 열심히 하루에 막 12시간씩 책 읽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난 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읽고 생각을 통해서 뭐를 한번 깨달아 보겠다. 이런 어떤 집중을 가지고 하시면 그게 바로 저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사람들의 힘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에너지의 집중이라고 네.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에너지가 흩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뜨겁지가 않거든요. 근데 독복이 들이대면 타잖아요.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줄줄줄 이렇게 다 세면 결국 이게 도달한 실제 내 우선순위 1순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지가 않아서 이제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건 이 부분을 또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런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물구나무 서기 그거를 시키는 이유가 다 있다. 살면서 실제 물구나무 서기가 쓸모가 있냐? 사용할 일 거의 없고 물구나무 서기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는 뭐 사는 데 있어서 전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그럼 왜 굳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물구나무 서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는 이유는 숙달이 되기까지의 일반적인 이치를 일반적인 그 이치를 물구나무 서기라는 단순한 형태로 몸소 여기 그 아까 안목지라고 했잖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몸으로써 그거를 깨우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체육 시간에 물구나무 서기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게 딱 생각났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유도부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도 그 매트 큰 체육관이 있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유도를 이제 배우게 하는데 유도랑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뒷구르기, 뒷구르기를 실기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비중이 꽤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뒷구르기를 못하면 정말 점수가 그냥 확 낮아지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근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뒷구르기를. 근데 처음부터 뒷구르기를 사람이 뒷구르기가 가능한가? 앞구르기는 가능한데 사람이 어떻게 뒤로 구르지? 몸이 이렇게 말리는데 어떻게 뒤로 구르지? 그랬는데 그거를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사람은 못한다 그거는 나는 못한다 생각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저게 가능하구나. 그럼 나도 되겠는데 1단계 그럼 2단계 그럼 저 뒷구르기를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제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좀 해보다가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3단계 물구나무 서기도 똑같거든요. 요 단계쯤 되면 이제 물구나무를 설 때 벽에다 대고 물구나무 서고 누가 발목을 잡아주고 요 단계까지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확 넘어가면서 그 느낌을 이게 안묵지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두 번째가 또 첫 번째 되고 두 번째 되기까지 또 계속 또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두 번째가 딱 되는 순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는 나중에는 그냥 쉽게 팍팍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물구나무 서기 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뒷구르기. 이 간단한 물구나무 서기와 뒷구르기라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 몸소 깨우치게 하는 거죠. 이 안묵지라는 걸.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직장인일 때 하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만 잘할 수 있는 것과 작가님께서 개그맨으로 했을 때와 지금 작가로서 또 이렇게 각자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그게 다 이런 관통하는 이 보편적인 이치,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전혀 다른 걸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 뒷구르기 얘기하니까 저는 또 뒷구르기에 대해서는
잘 훔쳐라를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저도 뒷구르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잘하는 친구가 있어. 네, 뒷구르기를 막 잘해.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장인들의 제자들이 그 자기 스승을 보듯이 네. 아니면 또 여기 그 싱커 그 투수 그쵸. 배우는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야 나랑 거의 비슷해 하는 동작이. 네. 근데 제가 쟤는 가능한데 나는 자꾸 턱턱 걸리고 나는 어딘가에서 걸려요 내가. 네, 네. 그래서 그때를 다른 데는 안 보고 거기만 내가 집중해서 딱 끊어서 왜 여기 왜 잘게 끊어서 생각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책에. 네. 제가 그 부분만 제가 딱 넘어가서 요 손이 닿기 전 거기에 턱 걸려갖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봤더니 저는 그냥 넘어가면서 머리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손을 요렇게 하더라고.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했던 거야. 이거를 딱 발견했고 이게 손이 딱 대면서 다시 또 요걸 싹 밀어주는 그 네. 힘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보다가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요렇게 해갖고 탁 했더니 싹 돌아가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훔치는. 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게 왜냐면 그 앞부분은 제가 다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잘게 쪼개서 봤더니 딱 훔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뒷구르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저희 학원만다에서 한 번씩 낭독을 해드리는데 이 타이밍에서 잠깐 이제 네. 낭독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숙달의 원동력 그러면 이 숙달 되려면 나를 숙달할 수 있게 반복하고 이렇게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고 이런 힘들을 갖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는데 저자는 동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동경 대신에 욕망이라는 단어로 네. 저는 재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동경이라는 단어인데 욕망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숙달의 원동력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질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삶은 그렇게 지루해진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욕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뭔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막 좋아하고 욕망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대상이 가진 매력과 강력한 기운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욕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대상에게 감탄하거나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숙달의 경지로 가는 길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우연히 만난 매력적인 그 대상이 가진 힘의 방향, 크기,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 크기가 맞아 들어가고 에너지가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당신이 욕망하는 그 대상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대상을 욕망하는 당신의 힘, 그 현상, 바로 이 힘이 당신의 의지를 단단히 지탱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든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싱그럽게 만든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타고났어도 삶의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네,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저희 항상 많이 나누잖아요. 이게 뭔가 저는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꿈이 없는 사람은 저는 그냥 워킹 데드 같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워킹 데드가 보통 좀비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뒤돌아보면 직장인 때 그랬습니다. 그냥 워킹 데드 같았어요. 워킹 데드 말 그대로 죽은 채로 걸어 다니는 거죠. 예. 그냥 아무런 에너지도 없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운전해서 출근해서 정문에 들어가고 자리에 앉고 점심을 먹고 또 들어오고 퇴근할 때도 그냥 생기가 없는 거죠.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직장인으로는 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저기 하와이 대저택처럼 고명한 작가처럼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꿈이 있고 저게 좋은 건가? 아닙니다. 그 직장 안에서도 보면요. 저랑은 다르게 그 안에서 굉장히 생기가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거기서 또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그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같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워킹 데드로 살아갔을 때 정말
삶의 자부심을 상실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제가 그때 정확히 삶의 자부심을 상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이 포인트를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TH님이 워킹데드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욕망 동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 동경에 대한 동경 그 파트를 읽으면서 이 일본의 어떤 화가 분이 나는 기필코 고호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올해 작가상도 받아보고 하니까 저는 좀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공감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이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 화가도 나는 기필코 고호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서 심지어 인정을 해서 고호 그림 전시회에 바로 그 옆에 이 일본 화가의 그 판화를 동시에 전시를 해줬대. 일본의 고호다 이러면서 예. 그걸 보고 자기는 그동안에 힘겨웠던 시간들 뭐 지나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들도 나는 기필코 고호가 되리라 한번 돼보세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정서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저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진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책 읽다 보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글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내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거의. 네. 거의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이런 어떤 성향들의 DNA가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 못하지만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엄마의 그냥 DNA의 기억인데 그래서 우리 개그맨들도 너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자기 후배들이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서 이건 재미없을 거야. 아니 일단 얘기해보고 뭐 제작진이나 선배들이나 뭐 재미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꿈들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동경에 대한 욕망에 대한 아까 워킹데드에 대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깨어나오려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오히려 더 남들보다 오히려 자기가 뭐 해보세요 하면 우린 여러분 이런 진취적인 나는 기필코 고호가 되리라 이런 거를 일부러라도 자꾸 외치고 더 오히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결국 진짜 공감하시겠지만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내가 나한테 해주는 말, 네. 두 번째 내가 혼잣말이든 속으로든 내가 하는 말, 네. 밖으로 내뱉는 말이든 세 번째 내가 보는 글, 네. 이 세 개가 사실 무의식을 소위 조종한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개가 예, 뭐 더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줄인다면 그래서 말과 글이 무의식에다가 내가 바라는 인생을 무의식에 집어넣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말하고 글이요. 그래서 계속 입으로 말해서 그걸 친숙하게 만들고 내가 글로 써서 그걸 구체화하고 이러면 내가 나한테 거는 그 일종의 단순 노출 효과 가 되면서 나의 이 포텐이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확 나오고 이게 내가 되고 아까 뒷구르기 뭐 이런 거 저희가 예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음성학자 히긴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히긴스가 이렇게 하층 계급에 속한 여성 일라이자라는 여성을 상류 계층의 여성으로 이 변신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변신을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이게 귀족들이 입는 그렇죠. 귀족들이 입는 그런 드레스를 입히고 뭐 향수를 뿌리고 걸음걸이를 귀족처럼 네. 걷게 하고 포즈를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이걸로 바꾼 게 아닙니다. 뭘로 바꿨냐면 말. 예, 그 상류층이 쓰는 말을 따라하게 했어요. 네, 네. 예, 상류층이 쓰는 말을 따라하게 하니까 생전 듣도 그 일라이자 입장에서는 생전 네.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 네, 네. 단어들, 맞아요. 말투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말의 내용도 바뀌는 거죠. 네. 하층 계급에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일라이자가 진짜 나중에는 귀족 그 계급의 여성으로 네. 변신을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 말과 글이 결국 내 스스로에게 내 무의식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짜 무기다라는 네.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댄스님이 네. 영화로 봤었는데 했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 네. 아주 진짜 상류층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쾌감도 느끼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제가 말한 과소평가를 하지 말고 저는 미국의 힘이 진짜로 미국이 세계 1위의 힘이 저는 그들의 과대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네. 걔들 보면 되게 작은 거 할 줄 아는 거를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막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우리로 따지면 별거 아닌 걸 했는데 막 부모가 막 awesome, 막 great, oh my god. 뭐.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죠? 이게 맞아요. 복불복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고 겸손하고 자꾸 이렇게 줄이는 표현 안 하는 문화인데, 근데 저는 미국의 그 문화가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들이 진짜 믿거든요. 보면 자기가 어떤 경연대회 나올 때 보면 진짜 우리 수준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예를 들면 댄스 경연대회 미국에서 하는 거 보세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 스스로는 댄스의 화신이 근데 눈빛 보면 진짜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미국의 힘 중에 공감합니다. 하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류 사회의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내가 변하는 것처럼 자기가 진짜로 믿을 수 있으면. 근데 저는 우리는 과대평가를 하세요 해도 연습해도 우리는 이미 배어 있는 과소평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세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저는 많이 하시는 과대평가가 난 1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이거 위주로 하시는데 좀 저는 그쪽 말고 예를 들면 난 고호가 되겠어. 아니면 나는 정말 손흥민이 되겠어.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노벨상을 받겠어. 이런 어떤 돈의 수치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질문력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긍정학은 제가 하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 하고 안 믿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 처음 외친 날 너무 기억나요. 그 욕지도에서 해외로 수출됐다 하자마자 약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거든 내가. 정확히 압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믿었어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래갖고 네. 계속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정말 우리는 지금 그 하고만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아마 거의 99% 이상 본인 스스로를 아직 과소평가 너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것처럼 사실 독서가 그걸 깨워주긴 하거든요. 지금 주주님이 과대평가는 자신감과 확신에서 나오는 거겠죠. 한데 이게 이제 자만 이런 그런 무턱된 자신감이 아니라 검증된 자신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보여요. 내가 사회의 시선이 높아져서 세상에 보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턱대고 했을 때 사업 4번 망했지만 메밀국수는 온난화,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당뇨. 이 당뇨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과대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물론 거기서 또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점점 저는 확신을 높여가고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거의 출발점이,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개된 이 화가가 나는 기필코 고호가 되리라. 사실 이거 고호가
유럽 사람이 미국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동양계의 사람이 나는 고우가 되리라 이 자체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외치면서 믿고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이 사람의 그림이 고우 옆에 안 걸렸어도 저는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갔을 때 저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 공감하고요. 예. 그 반복한다는 거 아까 처음에 내 책이 해외에 수출됐다 말하는 순간 사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민망한 네. 기분이 들잖아요.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소리내서 했던 게 나는 내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겠다. 예, 그걸 처음에 했거든요. 네네네.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 하면서 진짜 이랬습니다. 이거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해. 근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식이 있으니까 할 네네.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뭐가 눈에 들어오고 무슨 책을 보게 되고 무슨 강연을 보게 되고 또 이거에서 또 연결돼서 뭘 해보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게 되고 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스스로한테 하는 말, 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이거 많이들 아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라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1957년에 그때는 이제 영화관에서 영사기로 이제 쏘던 시절인데 이 실험을 했죠. 중간중간 5초 간격으로 코카콜라를 마셔라, 팝콘을 먹어라. 네네. 이 메시지를 3000분의 1초 네. 길이로 그거를 5초마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예. 그거를 4만 5천 명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전혀 인식할 수가 없죠. 3000분의 1초면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를 마셔라, 팝콘을 먹어라. 이게 4만 5천 명의 실험을 했더니 그걸 넣기 전과 넣고 나서와 팝콘과 코카콜라의 매출이 각각 58%, 18% 증가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예,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귀가 너무 얇아. 다른 사람 말에는 쉽게 이렇게 가면서 내가 하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 하세요. 내가 하는 말, 글 이게 진짜 무의식에 원하는 그쪽으로 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저는 오늘 결론으로 첫 번째 무의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에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꾼다. 예,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행동은 피어오르는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타고 있는 장작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인 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밑에서 타고 있고 실제 내가 행동하고 보여지는 내 모습은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무의식은 많이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즉 많이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나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건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 그리고 내가 속으로 말하든 밖으로 내뱉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보는 글. 예. 이 보는 글을 내가 써도 되고 책에 있는 글을 보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책에 나오는 질문력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더 설명해 줄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내 연봉을 월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 난 1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다 네. 그 질문은 이 사이토 다카시도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내가 10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나에게 뭔가 욕망을, 동경을, 원동력을 일으키는 질문이 아니야. 근데 하대님이 하신 내 연봉을 월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이 사이토 다카시가 이 숙련의 힘, 이 독서의 힘, 꾸준함의 힘에 계속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인류가 된다는 거는 그 어떤 내 생각이 높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 그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매출을 2배로, 뭐 매출을 5배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러다가 지금은 내 메밀국수에 당뇨에 좋은 걸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쫙 나오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갑자기 저는 중간중간에 봤는데 댓글에서 그 직원분들을 어떻게 뭐 사람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 PC 그 밑으로 약간 대우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엑스트라 일을 조금 부탁하면 불만으로 다가오니 마음에, 제가요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해놨냐면 그 318쪽에 저도 그러면 처음으로 여기 낭독 한번 해드려 볼까요? 우리가요 심지어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강요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한다. 근데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일하시는 분한테는, 그래서 저도 자영업하면서 저도 이걸 너무 겪었는데, 계약할 때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약할 때 굉장히 상세하게 매뉴얼을, 자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점주가 미리 딱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저도 많이 겪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계약할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식당 저는 운영할 때 아무리 하라고 해도 화를 안 내요. 근데 여기에 없었던 일을 추가로 하라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게 의미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점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그 매뉴얼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시고 계약할 때 딱 요거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놓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엑스트라 일을 시키면 반드시 1,000원, 2,000원을 더 주시든 그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잘 얘기하시면 절대로 화 안 내요. 처음에요 아무리 많은 걸 해놓고 계약할 때 이거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일하시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 여기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화가 안 납니다. 근데 번외의 걸 시키면 우리는 반드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요거를 좀 잘 해놓으시면 그 뒤에는 사실 별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또 얘기지만 본인이 그 써놓은 거 외에 일을 시키면 반드시 하다못해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주든가 뭐 이런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아서 할 거라는 걸 절대 기대하면 본인도 화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게 지저분하면 아니 저게 치우고 싶을 텐데 그거는 사장님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아까 여기 밴쿠버 드래곤님이 경력보다 인성을 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작가님께서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 역시 이제 회사 대표로서 저희 직원들 정규직 채용도 하고 공채도 하고 또 계약직 직원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챗 GTP의 공동 창업자 샘 알트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자기는 첫 번째 목표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같은 네. 방향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네. 두 번째 적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저는 적응력보다는 애티튜드, 태도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네. 이 순서로 직원을 뽑는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같은 비전이나 목표나 아니면 같은 에너지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공동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과 일할 때 똑같은 걸 해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덜 힘들게 여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샘 알트먼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에서는 이걸
거꾸로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사람을 뽑는다. 음. 첫 번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네. 두 번 이렇게 그건 뭐 에너지 결이 같은 거 비전과 목표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제일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사람이 우리가 군대에서 되게 무기력하고 네. 그런 이유가 보통은 여기 삽질을 네. 오늘은 여기 삽질을 한다 네. 실시하면은 삽질을 하는데 그냥 군인은 원래 좀 약간 그런 조직이잖아요. 명령을 네. 하다라면 그냥 네.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삽질을 하는지 모르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네. 삽질을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럴 때 그 순간만큼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하기 싫고 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를 때. 네. 그래서 아까 상세하게 쭉 처음에 이게 디렉션을 주라는 말도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다 아는 거죠. 이거 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아까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추가 엑스트라로 할 때는 더 주시라 하는데 그거에서 좀 더 말씀을 저는 하나 또 생각이 났던 게 그냥 예를 들어 그런 대표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뭐 어떤 분야든 요식업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서비스업이든 예를 들어서 그날 사장님 기분이 좋았어. 아니면 매출이 잘 나왔어. 네. 아니면 이 친구 어떤 되게 좀 이렇게 정말 이게 직원인데 정말 네. 이게 주인 대표 같은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해주네. 감동받아서 해서 뭔가 그냥 갑자기 보너스를 준다거나 네. 그날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처음부터 이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걸맞는 어떤 성과가 났거나 매출이 더 잘 났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직원한테 드려야 직원분도 같이 느끼거든요. 이게 네. 이게 이래서 내가 받는 거구나.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또 이런 실생활의 일들이 이 책에 있는 거랑 또 연결이 되니까 네. 또 확 와닿고 네. 이 뭐 인류의 조건은 정말 우리는 지금 뭔가 남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또 암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뭐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스스로 인류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뭐 취업도 하고 자영업도 하고 하지만 언젠가 어떤 때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고 뭐 직장 다니신 분들 퇴직하기도 해야 되고 언젠가 저는 교통사고 후에 홀로서게 됐고 결국은 저는 스스로 인류가 돼서 남이 시킨다는 느낌 말고 내가 이 모든 지구, 이 우주 내 삶을 내가 A부터 Z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저는 결국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오늘을 이 하고 만다로 하자면 그렇게 되려면 인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류가 네. 돼야 내가 정말 남이 시키는 일 화낼 필요도 없고 왜냐면 난 시키는 일을 안 할 거니까 내가 인류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A부터 Z까지 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얼마든지 되실 수 있고 과대평가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다 인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저는 얼마든지 독서를 통해서 저는 사실 제가 제 삶에 에메노님 지금 와 이거 웃기시려고 지금 이미 이분은 작전이 있으셨네. 에메노님 큰 그림을 그리셨어. 지금 우리 끝나기 지금 보통 1시간 반 하니까 한 1분 남았는데 1분 남고 지금 갑자기 핑크색으로 제 말을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에메노님 5만 원 감사합니다. 모두 인류가 되고 싶고 알을 깨고 싶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00억, 1000억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봉을 월급으로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교통사고 이후에라야 뭘 던졌냐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저의 그 인생을 바꾼 저한테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독서를 하다 보면 내가 던질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을 좀 더 차원 높은 곳에서 던지기 위해서 인류가 되라. 저는 오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댓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말씀해 주실 때. 네. 금액이 보배님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에메논 고마워님은 에메논님 분할 매수 중이시네요. 짝짝꿍님 타이밍 지렸다. 네. 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셨어요. 네. 네. 이렇게 오늘 2024년의 마지막 하고 만다. 올해 2024년의 작가 고명환 작가님과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책은 인류의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24년이 어떠셨든 이제 지금 오늘에 있어서 2024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2024년이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든 2025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 인생에 여기 이 책에 보면 사이토 타카시가 또 8대 2의 법칙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80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20만큼만 하면서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내 인생에서 80만큼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해 보십시오.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그게 숙달될 때까지 반복. 정말 그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2025년에 여러분께 여러분 인생에서 80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셀프 퇴장하지 마시고 계속해 나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나아가시는데 2025년에도 저와 고명환 작가님 저희 하고만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내년 딱 요 겨울까지 앞으로 12회만 더 우리 하고만다를 보시면서 또 오늘 인류의 조건에처럼 여러분들이 훔칠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저와 하대님의 삶의 그 살아온 길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결이 다르지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만든 대로 잘 훔치시면서 내년 겨울까지만 오시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류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자기가 구축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년에도 여러분 우리 하고만다 매월 말에 보시면서 잘 훔쳐 가시기를 내년까지 내년 겨울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씀드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저희가 둘이 투샷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드릴 수 있는 건 오늘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마지막으로 하고만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앞에다가 2025년을 한번 붙여서 저희 한번 에너지를 담아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하고만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훔칩시다.